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주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코인 에듀케이터 장하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코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나갈 저는 장하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의 시장 반응부터 간단히 짚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들 바로 들어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사실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역시나 시장은 참 만만치 않고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기대감을 접어 던지고 이 S&P 500 지수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나스닥도 이례 없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다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행정부와 비교를 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출발과 동시에 미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이 나온 상태는 맞겠죠. 그럼 여기서 과연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기관들의 ETF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손실 구간, SOPR 구간은 많이 보긴 하지만 사실 기관들이 지금 수익권인지 손실 구간인지는 잘 확인해 볼 경향이 없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작년에 출범을 하고 나서 실제로 기관 ETF 자금이 얼만큼 손실이 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흰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또 붉은색 부분이 비트코인 ETF의 손실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래로 이렇게 색깔이 많이 칠하면 칠해질수록 손실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ETF의 이 손실 규모로 따지자면 거의 48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ETF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ETF 호재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또 2, 3분기에는 굉장히 조정이 나오면서 또 행보가 이루어졌을 때 알트코인이 대부분 또 태초마을로 돌아갔었는데 그때도 ETF 자금 유출이 막 역대급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이 그때랑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으로 없는 가장 큰 유출 규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단순히 가격 하락뿐만이 아니라요. ETF 기관 자금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만큼이나 많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걸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고 ETF 시장이 굉장히 지금 하락장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시점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유출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고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그래프가 반등을 해줄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오더북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에서 가격이 하방 압력이 터져버린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70K 초반까지도 가격의 방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저점 테스트 그리고 사나이 테스트가 있지 않을까. 하나의 테스트인가요? 네, 사나이 테스트가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 이제 ETF에 관한 투자자들의 미실현 손실이 48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기관 자금 유출도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 관해서 더 많은 하방을 열어두는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우리 시장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반등 가능성이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또 남아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기관 ETF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왜 심각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이 떨어져서요.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수치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볼 만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ETF 투자자들의 실제 매입 평균 평단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겠지만 각자 사고 있는 매입 평단가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10,000에 부럽게 산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10만 9천 달러에 산 사람이 있을 텐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 ETF의 매입 평단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두 모아서 평균 매입 평단가를 낸 게 이 파랑 색깔 실선이고요. 그리고 주황색 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현재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던 최근 이 부근과 그리고 비트코인 ETF 기관들의 매입 평단가가 굉장히 근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현재 시장 가격이 이 ETF 평균 매입 단가와 이렇게까지 근접했다는 건요.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거의 수익이 없다라든지 손실 구간이다 혹은 본절에 다와갔다라고 평가를 내려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요, 우리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줬다 뺏길 때 저는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아마도 기관들도 본전에서 나오고 싶은 심리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지 반대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국면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에서 그 구간을 우리가 쇼핑 에어리아라고 부릅니다. 재밌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2%에서 뭐 3%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큰 조정이다. 이렇게 아찔한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한 구간을 쇼핑 에어리아 1단계라고 지칭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 이상의 낙폭을 그려냈다? 그럼 이거를 쇼핑 에어리아 2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미국 대선 이전의 쇼핑 에어리아 단계까지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앵커님. 저희가 작년 뭐 6월, 7월에만 비트코인을 샀어도 굉장히 수익권이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수익권이죠. 그렇죠. 네. 사실 이 온체인 데이터 드로우다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온체인 데이터가 작년에 있었을 때 쇼핑 에어리아 2단계까지 내려왔을 때 과연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늘 생각을 하는 게 온체인 데이터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수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더 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오르냐 떨어지냐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저점 테스트를 할 만한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방 압력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구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쇼핑 에어리아 구간으로 따지자면 지금은 고층보다는 아무래도 저점과 비슷한 지하 몇 층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 공포에 산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이 공포감에 매료가 돼서요. 실질적으로 매수하기가 쉽진 않은데 사실 지금 드롤다운 데이터를 통해서 고점 대비 20% 하락한 구간이 쇼핑 에어리어 2단계 구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단계에 진입을 했고 사실 이제 10만 달러를 쉬지 않고 돌파를 했었을 때 우리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시장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님 말씀하신 건 오히려 지금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또 의미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온체인 지표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살펴볼 데이터는 NUPL이라는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셔야 할 텐데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나타낸 구간을 체킹한 표예요. 이거는 실제로 내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마이너스 20%, 뭐 플러스 30%가 찍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체킹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손절 매도라든지 아니면 익절 매도라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이 그래프에 체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지개 색깔이 지금 NUPL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 구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0 아래로 이 NUPL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 푸른 색깔로 칠해진 NUPL이 보인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수익권보다는
손실에 맞닿아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바닥 신호를 알 때 굉장히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제가 17년도와 21년도 불장 사이클 때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의 NUPL을 이 빨간색 사각형을 그려왔습니다. 이 수치를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하락 국면이나 조정 국면 그리고 이 횡보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이 NUPL 수치가 당연히 수익권이다 보니까 높았겠죠. 근데 두 번의 불장 고점일 때 이 수치가 모두 0.7 이상을 터치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시장이 낙관적인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시 NUPL 수치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확실히 강세장과 하락장을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현 시점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NUPL 수치가 0.4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보고 지금은 시장이 과열 구간도 아니면 엄청난 하락 국면도 아닌 중립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불장 사이클에서는 보통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이 NUPL 수치가 0.7 이상을 터치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10만 9천을 갔을 때 신고가를 돌파해줬을 때 그 근처의 부분에 언저리도 가지 못했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시장은 모든 투자자들의 기대감과는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에는요, 잘 버팁니다. 예전만큼 더 물량을 내던지고 시장을 나가지 않아졌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예전 사이클보다는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NUPL로 최근에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플러스 구간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NUPL 지표로 우리가 시장의 위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불장 대비했을 때 아직 과열 구간에 오지는 않았고요. 상승 랠리 역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NUPL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0.4로 중립 그리고 낙관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지표, UTXO 지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좀 대입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UTXO 데이터를 통해서 아직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 랠리가 남아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때 좋은데 저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온체인 데이터도 짤막한 데이터가 있지만 오늘은 좀 긴 추세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는 온체인 데이터를 들고 와봤어요. 살펴보시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온체인 데이터인데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를 알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 위에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비트코인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 단기 보유자 수고요. 그리고 맨 아래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칠해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3년에서 5년 이상 들고 있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할 거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래프인데 일반적으로 단기 보유자들이 훨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보유자들은 가격이 떨어져도 단기 보유자들보다는 긴 추세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을 보면요. 3년 이상 장기 보유된 비트코인 물량이 여전히 시장에 나오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히려 3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자의 수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와 21년도 정말 비트코인 신고점을 달했을 때 이 UTXO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아직까지 그 고점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UTXO도 괜찮은 물량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도 꾸준하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역대급으로 장기 보유자 수가 급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패턴들은요. 상승장 직전 그리고 바닥 다지기 국면에서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고점에 달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매도하는 물량이 높아지고 그럴 때는 실제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롱텀 홀더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쉽게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점 테스트를 더 할 수는 있지만 가격 반등이 나와도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번 온체인 데이터는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이제 UTXO 지표까지 살펴봤는데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까지의 시장 사이클을 봤을 때 역대급으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단기 보유자는 점차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크립토 시장에 관한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열심히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지표는 살펴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상승 전 바닥 다지기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준비된 온체인 지표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참 많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앵커님? 네. 근데 우리가 요새 말로 뼈 때리는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긴 사이클의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불장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그때마다 당연히 무리 없이 크게 계속 올라가진 않았겠죠. 그때마다 늘 조정 국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점 대비 그 불장 사이클에서 얼만큼 조정분이 나왔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맨 오른쪽 주황색 부분이 2017년도 비트코인의 고점부터의 조정분이고요. 말 그대로 불장 사이클에서 나왔던 조정이에요. 하락 국면이 아니라.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회색 부분이 2021년도 불장 직전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50%를 찍어줬습니다. 2017년도에 고점 대비 조정은 60% 이상, 그리고 2021년도에는 45%에서 50%까지 찍어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현재가 중요한데 이번 불장 사이클은 고점 대비 33% 정도까지밖에 안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이 역대급 조정이다, 많이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이렇게 말하면 좀 투자자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조정이 2017년과 21년도 불장 대비해서 가장 낮은 조정 국면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요. 다들 힘들더라도 2017년과 2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 조정이 얼마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온체인 데이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켠에서는 그럼 더 큰 조정이 있는 건가? 이런 또 의문점이 들면서 좀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온체인 지표는 또 한 가지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보다는요, 여러 지표들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오늘 또 전문가님이 다양한 지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표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구간을 많이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는 들고 와 드릴 텐데 이건 일명 우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 마이너들의 수익을 나타낸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시 프라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채굴자들도 우리 투자자들과 똑같습니다. 수익이 없다면 항복하는 구간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해시 프라이스가 횡보하면서 하락하는 구간도 나오기도 합니다. 살펴보시면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해시 프라이스가 저점이 나오면서 바닥 다지기 국면에 들어가는 구간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 네모 구간을 사각형 구간을 쳐왔는데 이 사각형의 해시 프라이스의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해시 프라이스가 저점 바닥 다지기 국면을 들어갔더니 검정 색깔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마다 오르더라.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해시 프라이스들이 채굴할 물량이 없거나 수익성이 없을 때는 이 시장에 던질 만한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 시점이 또 중요하겠죠. 역대 비트코인 역사상
이 해시 프라이스 지수가 바닥 다지기 국면에 또 한 번 들어갔고요. 지금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채굴자들의 수익성 지표인 해시 프라이스가 바닥에 근접했을 때 시장 저점을 통과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채굴 수익이 극도로 낮아지면요, 일부 채굴자들은 이제 기계를 끄거나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게 되죠. 단기 하락 구간이 발생하긴 하지만요, 이 구간이 곧 반등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해석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지표 하나 살펴보면서요, 또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공포로 빠지면서 감정적인 투자보다는 이성적인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성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수와 주식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논문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동물인데 인간한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라. 이게 참 어렵겠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실제로 주식 수익률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점선 부분이 실제로 이 주식 시장에 새로 개설된 계좌 개설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이 진입하는 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다른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움직여라 혹은 남들보다 일찍 들어가고 일찍 나와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주식 수익률과 계좌 개설수를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요. 실제로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계좌 개설수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주식 수익률이 하락하고 나니까 계좌 개설수가 같이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환희에 사고 공포에 팔고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이성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온체인 데이터를 앞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논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확실히 좀 후행 지표로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공포에 사실 우리가 판다기보다는 공포에 오히려 팔아내는 거죠. 사실 공포에 사야 하는 그런 선행되어 있는 지표가 확인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큼 투자자들은 또 시장의 방향성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지금 사나이 구간 저희가 견뎌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를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코인 에듀케이터 또 장하주 전문가님의 마지막 인사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예전에는 또 차트만 보는 분, 뭐 이슈만 보는 분, 온체인 데이터만 보는 분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좀 커지면서 우리가 육각형 인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육각형으로 다방면으로 봐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 시간부터는 투자 전략에 좀 더 접목시킬 수 있는 긴 사이클을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코인 뉴스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